올해 봄, 나는 30해 쌓아온 일상의 성벽을 스스로 무너뜨릴 뻔했다. 등산 동호회 첫 모임에서 만난 막걸리 한 잔, 낯선 여인의 다정한 미소, 그리고 오래된 친구의 친절한 제안. 그 얇디얇은 선 하나만 넘었더라면 내 30년 가정사는 한 줌의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윤석, 65, 아내 미정과는 25에 만나 40해를 함께했다. 이제 우리 집은 조용했다. 아들, 딸은 각자의 보금자리를 꾸리고 우리 둘만 남은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 똑똑 울려 퍼졌다. 어느 화요일 오후, 고향 후배 창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님, 집에서만 계시지 말고 나오세요. 사람은 움직여야 오래 사는 법이에요. 우리 등산 동호회 어떠세요? 산도 타고 노래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미정은 말없이 점심상에 시래기국을 한 그릇 더 떠주며 조용히 말했다. 다녀오세요. 발목 조심하시고요. 평소 같으면 그 말이 전부였다. 그런데 그날따라 설거지하는 미정의 뒷모습이 유독 오래 남았다. 어깨가 조금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은발이 성글게 보였다. 문득 아내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게 실감났다. 첫 산행일, 서울 근교 관악산 자락이었다. 이른 봄 냄새가 오르막길에 은은하게 깃들어 있었다. 등산복 차림의 낯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진아라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외모, 실제 나이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하얀 피부, 다정하면서도 차분한 음성, 적당히 수줍은 듯 시선을 처리하는 모습.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마치 오랜 지인처럼 스스럼 없이 손을 내밀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윤석 선배님이시죠? 창호 오빠가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빠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창호를 가리키는 걸 보니 둘 사이엔 이미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모양이었다. 등반을 시작했다. 진아는 초보라고 했지만 발걸음이 가볍고 숨도 가쁘지 않았다. 중간중간 뒤처지는 내게 물을 건네거나 천천히 오세요, 선배님 하며 배려를 보였다. 그런 작은 친절들이 쌓여 마음의 경계가 조금씩 느슨해지는 걸 느꼈다. 정상에 올라 인증샷을 찍고 능선길을 따라 천천히 하산했다. 산 아래 순댓국집에서 뒤풀이가 시작됐다. 창호가 자리 배치를 주도했다. 형님은 여기 앉으세요. 진아야, 너는 형님 옆자리. 초보끼리 붙어 있어야 서로 도움이 되지. 그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손뼉을 쳤다. 다른 회원들도 웃으며 동조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자연스러운 웃음 뒤에 가느다란 낚싯줄이 드리워져 있었다는 걸. 막걸리 두어 잔이 돌자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다. 진아는 종종 걸음으로 일어나 내 잔을 채워주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도 발걸음이 참 든든하세요. 금방 고수가 되실 것 같아요. 다음엔 더 높은 산도 도전해 보실래요? 나도 모르게 어깨가 쭉 펴졌다. 나이 들어받는 칭찬이 이렇게 달콤한지 처음 알았다. 창호는 옆에서 기타를 꺼내 들며 장단을 맞췄다. 우리 지나는 사진도 예술이에요, 형님. 다음 산행 때는 멋진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해보세요. 진짜 작품 나올걸요? 진아가 수줍게 손사래를 쳤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예뻐 보이던지. 다음 날 아침 진아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제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모임 때 간식은 제가 준비할게요. 오빠는 물만 챙겨 오시면 돼요. 잘 쉬세요, 오빠. 그 한 단어가 내 마음속 경계선을 살짝 흔들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창호에게서도 문자가 도착했다. 형님, 진아가 형님 말투 되게 귀엽대요. 히읗히읗 잘 맞는 것 같은데 좋은 인연 되시길. 그 후로 진아의 연락은 짧지만 꾸준했다. 오빠,
점심 드셨어요? 어제 비가 와서 발목. 괜찮은지 걱정됐어요. 이번 주말 날씨가 좋다는데 답사 겸 가볍게 둘이 걸어볼래요? 모든 메시지 끝에는 적당한 배려와 자연스러운 애교가 묻어 있었다. 나는 답장을 간소하게 하고 거리를 두려 애썼다. 그런데 묘하게도 창호는 그때마다 나타나서는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형님, 사람이 관심받을 때가 꽃길이라니까요. 너무 경직되게만 사시지 말고 인생도 좀 부드럽게 사세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진아와의 가벼운 산책 약속이 잡혔다. 장소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숲 공원. 안전한 곳이에요. 대낮이고 사람도 많고 부담 없이 걸어요. 진아의 말에 나는 경계심을 조금 내려놓았다. 걷는 내내 진아의 대화는 놀라울 만큼 내 삶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오빠는 가족 얘기할 때 표정이 제일 부드러워져요. 정말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싶어요. 정년퇴직 후의 허전함. 저도 알아요.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마음이 허해지죠. 그래서 취미 생활이나 모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동정과 공감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날 처음 제대로 깨달았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의 빈자리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산책을 마칠 즈음 진아가 자연스럽게 내 팔목을 잡았다. 아, 계단이 좀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그녀의 손이 닿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다. 스친 체온이 다정함보다 훨씬 빠르게 스며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서자 미정이 나를 보며 물컵을 건넸다. 물 드세요. 많이 걸으셨어요? 물 표면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어 보였다. 뭔가 흥분되고 들떠있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식탁 서랍에 넣어두고도 한참 동안 뚜껑을 닫지 못했다. 선이란 게 이렇게 얇았나.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 때 진아의 메시지가 다시 울렸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엔 제가 아는 맛집 있어요. 오빠가 좋아하실 분위기일 거예요. 그 무렵부터 창호의 말투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형님, 우리 동호회 회비가 좀 복잡해요. 이번에 단체 바람막이도 맞추고 산장 대관료도 선결제해야 하거든요. 형님이 먼저 내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정리할게요. 몇 분 것만 급하게 먼저 부탁드려요. 그는 당연하다는 듯 계좌번호를 보냈다. 액수는 크지 않았다. 50만 원.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흔한 방식이었다. 나는 이틀 뒤 송금했다. 그날 저녁 진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빠가 동호회를 살렸대요. 정말 고마워요. 감사 표시로 작은 선물 드릴게요. 며칠 후 택배로 온 감사 선물은 생각보다 꽤 컸다. 고급 과일 바구니, 비싼 카페 쿠폰, 그리고 손편지. 편지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오빠, 사람의 정직함과 따뜻함이 저를 살게 해요. 오빠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고 늘 건강하세요. 편지 맨 아래 작게 찍힌 연분홍 립스틱 자국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친절의 얼굴을 한 치밀한 설계도였다. 그 주 주말 창호가 나를 따로 불러냈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형님 사실 진아가 요즘 좀 힘든 상황이래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하다가 손해를 많이 봤대요. 급하게 200만 원만 메워주면 다음 주에 확실히 돌려준다는데 형님이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창호의 눈빛은 동정과 계산 사이를 번갈아 오갔다. 그 순간 내 귀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오래전 우리 가정의 경제 위기 때 미정이 했던 말. 사람을 도울 거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도와야 해요.
돈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미정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아니, 못했다. 내 어설픈 호기심과 마음의 흔들림을 부끄러워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창호야, 잠깐 시간을 좀 줘.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미정은 묻지 않았다. 물었다면 나는 얼버무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정아, 내가 며칠 좀 어리석었어. 당신이 어리석다면 세상 남자들 절반은 바보예요. 사실은 나도 눈치챘어요. 등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미정은 내 눈치를 보며 담담한 미소를 흘렸다. 당신은 결국 선을 넘지 않을 사람이에요. 다만 누군가가 당신의 선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날 밤 나는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훑어봤다. 진아가 보냈던 다정한 말들, 창호가 단계적으로 깔아둔 장치들, 회비, 먼저, 나중이라는 위험한 단어들, 그리고 작은 단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진아가 보낸 과일 바구니, 택배 송장에 적힌 발송처 이름, 클로버 스튜디오. 검색해보니 사진 촬영 및 선물 대행 업체였다. 더 파보니 과거 다른 동호회 카페에서 진아가 초보에게 친절한 선배로 등장했다는 흔적들이 발견됐다. 사진은 다정했고 댓글은 칭찬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글들의 문체가 비슷했고 일부는 같은 IP 주소에서 작성됐다는 관리자 로그가 남아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창호에 먼저 내주세요. 진아의 오빠는 물만 챙겨오세요 라는 말들. 모든 친절과 배려가 같은 손에서 시작됐을지 모른다는 것을. 손길은 둘이었지만 설계는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 산행일 나는 일부러 조금 늦게 도착했다. 이미 사람들은 정상에서 하산을 시작한 뒤였다. 도심으로 내려오는 길목, 매화가 만개한 공원에서 일행이 잠시 쉬어갔다. 창호가 내게 다가왔다. 형님, 지난번 그 건 그는 말을 흐렸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창호야, 지난번 단체 회비는 내가 취합했다고 했지? 회계 장부 한번 보자. 창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때 진아가 다가왔다. 오빠 오늘은 제가 인생샷 찍어드릴게요. 아, 그리고 지난번 선물 마음에 드셨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모드로 전환했다. 화면을 창호와 진아 쪽으로 향하게 한 뒤 녹화를 시작했다. 둘 다 잠깐만.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투명하게 해보자. 회비 취합 내역, 선물 바구니, 구매처, 그리고 내가 말한 급한 돈 얘기. 다 사실대로 말해봐. 주변이 조용해졌다. 몇몇 회원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다. 진아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금세 평상시 미소로 돌아왔다. 오빠, 왜 갑자기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세요? 그냥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는 건데. 나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두 번째 핸드폰을 꺼냈다. 미정이 빌려준 예비폰이었다. 그 안에는 지난 일주일간 내가 수집한 증거들이 저장돼 있었다. 클로버 스튜디오 발송 택배 송장 사진, 진아의 과거, 모임 활동 캡처 화면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창호가 보낸 메시지와 진아의 메시지에서 발견한 동일한 오탈자 패턴이었다. 하하요, 괜찮아요, 같은 특정 맞춤법 실수가 반복되는 위치와 문장 끝, 이모티콘 사용 습관이 거의 일치했다. 창호야, 내가 이 모든 걸 기획한 거지. 진아 씨는 얼굴 마담이 필요했고, 넌 신뢰의 다리 역할이 필요했고, 회비 선결제, 급한 돈 빌려주기, 각본은 너였지? 창호가 손사래를 쳤다.
형님, 무슨 말씀을 저는 그냥 중간에서 연결만 해드린 거예요. 그때 다른 회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장비 공동구매라고 해서 돈을 미리 걷었는데 제품은 안 들어오고 소액이라 넘어갔는데 그때도 총무를 창호 씨가 맡았죠. 조용히 숨어 있던 퍼즐 조각들이 공원 바람을 타고 제자리로 들어갔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미정이 밤새 준비해준 봉투였다. 안에는 간단한 각서, 양식과 회비 내역 정산표가 들어 있었다. 지금 여기서 끝내자. 회비는 오늘 당장 전 회원에게 투명하게 정산하고 개인 차용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전액 즉시 반환. 그리고 앞으로 동호회 재정관리는 공개 가계부 앱으로 실시간 공유. 동의해? 진아의 얼굴빛이 확연히 변했다. 더는 연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다. 전 창호 오빠가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저는 진짜로 사진, 모델 알바도 하고 생활이 힘들어서 돈이 급하다고 하니까 도와준 것뿐이에요. 창호는 한동안 머뭇거리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형님, 나도 사정이 있었어요. 명예퇴직 당하고 퇴직금도 투자, 실패로 날아가고 집 담보대출도 이자만 내기 벅차고 그냥 조금씩만 굴려서 메워보려던 거였어요. 그의 변명이 끝나기 전에 나는 핸드폰 녹화를 계속하면서 차분히 덧붙였다. 개인적 사정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걸 정당화해 주지는 않아. 특히 남의 선의와 신뢰를 발판으로 삼았다면 더더욱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매화 꽃잎이 봄바람에 날려 땅에 떨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창호야, 너와 나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건 돈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선이었어. 오늘 여기서 내가 다시 그 선 위로 올라오길 바란다. 그 말이 끝나자 창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계좌 이체 앱을 열었다. 그리고 하나둘 회비와 차용금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했다. 다른 회원들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진아도 결국 카드를 꺼내 바구니와 쿠폰 대금의 실제 출처를 밝히고 남은 금액을 모두 반환했다. 나는 녹화를 중단하고 파일을 동호회 단톡방에 공유했다. 제목은 간단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선에 대하여.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미정이 말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언제부터인가 작아진 그 품이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미정이 써놓은 작은 메모가 있었다. 정직은 늦게 오지만 반드시 도착한다. 사람의 마음은 산길과 같다. 경사가 완만해 보여도 한순간 미끄러질 수 있다. 그러나 좋은 동행이 있다면 넘어지기 전에 서로의 팔을 붙잡게 된다. 선을 지킨다는 건 거창한 결기가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를 떠올리며 오늘 한 걸음만 더 조심하는 일이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